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이 만들고 많이 팔어. BRD는 딜러사들한테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서 많이 팔어. 딜러사는 이게 또 경쟁이 되다 보니 능력 닿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더 싸게 또는 더 좋은 혜택을 주어서 경쟁 딜러사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BYD의 딜러사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딜러점이 어디 망했다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뉴스가 될까? 뉴스가 안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무슨 짓을 했길래 딜러점이 망한 거야? 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BYD 딜러 망했다니까 왜 망한 거야? 어째서 그런 거야? BYD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게 뉴스가 된 이유는 그 사전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BYD가 우길승천하고 해외 수출도 물량 늘어나고 대수로는 드디어 테슬라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중국 굴기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어가지고 BYD가 어디까지 갈 거냐,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문제는 없느냐, 이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BYD의 딜러가 하나가 망하니까 이거 뭐 망했대 이렇게 해서 큰 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딜러가 망한 거예요. 딜러 하나가. 왜 망했을까? 자동차 딜러는 왜 망할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BYD가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만드는 건 BYD지만 딜러는 BYD로부터 차를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차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런 딜러가 여럿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딜러가 망한 거죠. 그러면 BYD가 지금 중내 최대 전기자동차 메이커인데, 사실상 뭐 전기구 모구 간의 최대죠. 그 안에서도 가장 큰 탑 클래스의 딜러 회사니까 굉장히 큰 딜러 회사예요. 자금 돌아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딜러가 그 자동차를 가져올 때 조건이 크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똑같이 차를 가져오는데 나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어. 왜? 나는 더 싸게 파니까.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그럼 어떻게 하면 BYD로부터 그런 조건을 가져올까요? 많이 가져오면. 그게 지나쳤던 거예요. 거기에 BYD도 밀어내기를 많이 했으니까 압박을 이제 했죠. 모든 딜러사에 많이 가져가라고. 근데 그 뒤에는 중국 정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구화진 같은 것도 해가면서 마구마구 찍어내서 마구마구 팔라고 그렇게 푸시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많이 만들고 많이 팔어! 라고 압박하고, BYD는 딜러사들한테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서 많이 팔어! 라고 압박을 하고, 딜러사는 이게 또 경쟁이 되다 보니 그럼 나는 능력 닿는 한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그 대신 가격을 후려쳐서 가져온 다음에 또 더 싸게 또는 더 좋은 혜택을 주어서 경쟁 딜러사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 자동차 회사들이 협력사들한테 너무 그 지불을 제때 안 해가지고 문제가 크니 이거를 개선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어저께 6개 자동차 회사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BYD의 임원이 BYD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BYD가 중국 내에서는 가장 지불이 느린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납품 후에 7개월 지나야 준다고 하니까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국의 큰 회사들 가면은 뭐 1년, 2년씩 지불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큰 국영회사 소개해달라고 그래. 큰 회사 소개해줘서 거기에 큰 계약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불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거 괜찮으냐 그러면 그건 안 되지. 돈 안 주면 안 되지.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 자꾸 지불이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계산에 넣고 리스크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실력이 없으면 말이야 못한다고 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거래 못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근데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그래도 해요. 그래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마다 전략이 있는데 가장 비근한 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받을 돈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칭얼대다가 그러면 요 프로젝트는 나 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 찬스를 얻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비아디는 좀 심했다. 라는 그 이야기고, 그런데 비아디가 그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으니 망하지 않겠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딜러가 망할 정도로 딜러를 압박했잖아요. 협력회사가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협력회사를 압박했잖아요. 그럼 비아디 자신은 조건이 너무너무 좋겠죠. 비아디 자체는 조건이 너무너무 좋다고 봐야지 BID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중국 정부의 방침에 의해 따르다가 생긴 어려움을 중국 정부가 너 왜 그렇게 써? 그러면서 그거를 벌 주고 그럴 것이냐. 물론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나몰라라 합니다. 저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권이 자꾸 바뀌니까 지난번 정권에서 했던 건 난 몰라. 이럴 수가 있지만 여기는 내내 공산당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책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데미지를 중국 정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에 정책에 의해서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할 때 누가 따르겠어요? 하는 척은 하겠지만 실효성이 따라주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통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 경쟁을 멈추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말은 되는 거죠. 현재 전기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격화된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죽은 놈들도 꽤 있지만 앞으로도 죽을 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서로 목숨 걸고 경쟁하고 뭐 저가로 나오는 놈, 뭐 신제품 내는 놈, 뭐 별 수단이 다 나오는 건데, 중국 정부 입장은 뭐냐? 원천적인 전략은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아랍니다. 경쟁에 의해서 도태시킨다는 게 큰 원칙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지금 눈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있고 내수 진작이 안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한 데미지가 지금 금융권에 전달이 되려 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현재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을 좀 완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제값받기 뭐 이런 걸 하도록 하느냐? 제값받기를 하면 그럼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안 하고 다른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품질이 굉장히 좋은 회사 몇 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으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죠.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경쟁과 도태를 통한 후에 몇 개나 살아남을 것인가, 또 몇 개 정도 남아야 가장 베스트인가 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7개 정도 기업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남은 회사가 아직도 한 7, 80개, 8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게 7개 회사가 되려면 10회사 중에 9개는 망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 아직 멉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중국 정부는 일단 자동차에 관한 한 다 이루었다라는 상황이죠. 내년부터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될 텐데, 거기 이제 미래 기술 개발하고 뭐 산업 육성하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는 없습니다. 이미 이건 클로즈 되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정도가 이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중국 자동차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뭘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뭘 합니까? 일반 산업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는 다른 미래 산업 같은 걸 하는 거죠. 만일에 교통운수 쪽을 예를 든다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은 아마도 저고도 경제라고 부르는 드론과 무인 비행기, 공중 택시 뭐 이런 쪽이 중점이 이제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전기전선을 뭐 육성을 해서 막 밀어주고 그 단계는 이제 금년으로 대충 정리되는 거예요. 다만 전기 자동차에 이어져서 나오는 넥스트 아이템이 있죠. 자율주행,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슈로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수준을 높이는 게 있고, 이제 미래 기술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도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 왔는데요. 이런 중국의 전략이 성공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들도 많은데 알려지지 않는 거죠. 홍보를 안 하고 뭐 뉴스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 만년필 만들던 업계가 많이 망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미를 안 갖잖아요, 그걸. 그리고 중국에서 그걸 막 떠벌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중국에서 해서 성공을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 우리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경쟁이 지금 아주 대단한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중국에게 지금 지고 있는지. 물론 우주항공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소식을 들으니까 알지만 기타 분야 모른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심해 잠수 기술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경 쓰는 매우 부분적인 영역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다. 그거를 좀 유념해야 되겠죠.